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84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대학원은 경영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지금은 마케팅 전공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서론이 길은 이유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 마케팅 교수가로서 지금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의원님 말씀 중에 아, 이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이구나, 뭐 아니구나, 전 이걸 떠나서 되게 진실성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진실성이 국민에게 전달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이다라는 이 그렇죠. 기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긍정적인 건 다행이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야 그 목소리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온전히 들리지만 이것저것 막 장애물들을 이렇게 미리 쌓아놓은 여기서 이제 막 출발선에서 외치면 이게 왜곡돼서 들릴 수 있는 또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드리는 마케팅 교수로서의 조언입니다. 예, 순수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존의 벽을 깰 수 있을 만한 어떤 본인만의 어떤 그 약간 마술쇼도 조금 가져가야지 이게 들릴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많이 닫혀 있어서 그 상처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방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진심이 와닿았는데 아, 또 북한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뭐 이런 소리가 지금 기존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진심이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마술쇼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저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좀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짧게 할게요. 전 국정감사에서 진짜 의원님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 초선이기 때문에 뭐 유명사랑 이런 건 좀 다른 의원에 비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나 그 추미애 장관의 하필 또 아들이 병역 관련된 문제여서 그렇죠. 그랬는지 빛을 발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매체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본인의 국정감사의 신원식을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주셨더라고요. 네. 90점도 아니고 50점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낮게 평가하셨어요? 본인의 역할은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뭐 너무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봐서는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제 능력의 부족과 경험과 능력의 부족도 있고 국정감사는 구조적 한계도 있고요. 시간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돼 있고 뭐 그다음 정인 채택이 좀 되고 여당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왔으면 좀 더 새로운 건데 그것도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좀 제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제기도 못했고 서면 질의로 대신하다 보니까 또 어떤 거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만 스킵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관련자들은 저게 전문적인 뜻을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일반 국민의 공감을 들으려면 이해가 됐을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아까 말한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 열심히 상품을 찍어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못 찍어낸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는데 이 마케팅에는 실패한 거죠. 근데 사실 또 진정한 마케팅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마케팅을 잘해도 제품이 안 좋으면 한 번 써보고 다시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일 때 마케팅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뭐 제대로 알아들으신 또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없으면 더 잘했을 거란 말씀이시네요. 근데 또 이랬습니다. 국방 네. 아까 외교 국방은 네네. 거의 그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용하는 이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그 공감을 얻어내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감을 지르고 뭐 이야기를 하고 말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 진짜 소위 말하는 정치꾼적 시각을 바라보면 그게 자기가 뜻하는 게 긍정적인 결과를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 상관없이 자기만 어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폭로, 약간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유의미한 좋은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내려고 그러면 그거 또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가치가 늘 이게 충돌하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가치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사람은 정말 진짜 그 사람은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정치 오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제가 정치를 하는 건지 그냥 뭐 이런 안보 관련 전문가적 역량을 네, 하는 건지 잘 네. 모르겠는데 정치는 두 가지 혼자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표를 얻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 A 과정이라 칩시다. 이게 통상 우리 정치적 행위.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오르고 난 뒤 그 역할을 하는 B 과정. 예. 근데 A 과정과 B 과정은 하느님이 다 안 주시기 때문에 DNA가 사실 미스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관계수가 역의 상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표를 모으고 형님 동생하고 그래서 그냥 탁 당선되는데 배지를 다는 순간 별로 하는 거 없어요. 무시 어리버리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는데 이거 하면 잘해. 근데 이게 무조건 이 A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제 이 소위 해방 후에 짧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통령의 호의 감정은 갈린다 하더라도 이 진영을 넘어서 그래도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면 되게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꼽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A라는 과정을 탱크를 몰고 와서 생략했기 때문에 B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성취를 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A하고 B가 틀려서 지금 고민이 A라는 과정은 어쨌든 이 진흙탕을 뚫고 나와야 이게 올 텐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딱 보면 그 다음부터 B 국민에서는 좀 괜찮은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도 잘하고 B도 잘하는 정치가를 만나면 국민은 대박난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더라고. 쉽지 않죠. 진짜 제가 B가 뛰어난 사람들은 A를 얻기 위해서 막 이거가 안 맞는 분들이 대개는 B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얻기 위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은 솔직히 B를 갖추기가 힘들죠. 인간이 쓸 수 있는 뭐 지력이나 시간이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이 정말 상대적인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선택을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쓰면 이거를 두 가지를 다 남보다 반의 시간을 쓰면서 이 A와 B를 동시에 잘하기는 참 어렵죠. B는 좀 국민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A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패치 달고 대부분에 있으니까 그다음 B는 잘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들려면 국민의 힘이 좀 좋으니까 이 국민의힘 이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뭐 좋은 분이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런 어느 당이 지혜도 중요한 게 필요할 아니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저희가 국회의원을 모시긴 했는데 너무 국방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방 전문가를 모신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 굉장히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질문 최근 이슈라서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지금 뭐 굵직굵직한 자리가 공석으로 돼서 이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원래대로라면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는데 지금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뭐 지금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야권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야권도 야권대로 반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지금 뭐 반문 연대 뭐 단일 후보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현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문 연대 단일 후보 아마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저 자신도 신뢰성이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안 냈으면 우리 당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민주당이 사실 실수를 해준 거예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으면 오히려 어려웠을 거다. 우리 어렵죠. 우리가 되더라도 그 이긴 의미가 전혀 없죠. 이긴 게 아니죠. 안 나왔으니까. 아예 안 나왔으니까 썼으니까. 그냥 혼자 뛰었는데 나가 1등 했다고 금메달 땄다고 지 혼자 뛰어가지고 떠들어봤자 자기는 자기가 될지 몰라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지 혼자 뛴 데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할 건 할 처지는 아닌데 제가. 아니 1년 정도 서울 부산시장 뭐 밖에 안 하잖아요. 재보선이니까. 1년 후에 또 선거에서 찾아오면 되잖아요. 왜 약속 지켰다 하자면 대선에 굉장히 유리할 텐데 왜 굳이 이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후보를 내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후보를 내줘서 우리가 이제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기면 우리가 대선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나오면 뭐 이기든 지든 이기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나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일단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졌다라는 건 그래도 이길 거라는 전제하에, 아니면 지더라도 민주당이 싸움에 나와줬던 것마다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물론 지면 안 좋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잖아요. 아무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판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판을 만들고 대선 전에 한번 스파링을 하고 예, 힘을 예, 모을 수 예. 있는 계기를 줬잖아요. 저쪽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고한 적하고 열심히 해서 한꺼번에 부딪히는 것보다 그거보다 약간 작은 적하고 선봉대 정도는 한번 그 선봉대한테 져버리면 본진 가나 마나죠. 그럼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지는 건데. 그러나 1차 선봉대하고 한번 예선전을 치러서 좀 더 기술을 익힌 다음에 본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전혀, 우리는 이낙연 대표가 보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비난은 하지만 속으로 이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성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쭉 보시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차악을 선택하는 거니까. 슬프네요. 첫 번째 국민으로서. 세 가지. 그건 뭐 네. 어느 나라 국민이든 당신 정치인들한테 만족하느냐 그러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럴 거예요. 정치 이야기면 한 귀로 듣고 아이고 나쁜 이야기 들었다 기 씻고 그런 건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당 싸우는 데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껏 차악의 선택 과정이기 때문에 대개 누가 못하나에서 대한민국 선거는 승부가 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금 생긴 이 구도는 특히 우리 보수층,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수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그 프레임이 깨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지금 현상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잘하는 비전 같은 걸 내놓으면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비전은 안 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까 마케팅, 뭐 경제, 뭐 경영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분야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 정책서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저는 안 보기도 하지만 봐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네. 저도 더불어민주당 좀 미안합니다만은 외교안보 정책은 제가 그렇게 썩 참고할 만한 게 잘 안 봤어요. 우리 여기 오늘 당장 나가서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면 그 중에서 그걸 비교한 분 혹시 분을 만나시면 저한테 연락 오시면 제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당신 비교해봐서 그게 뭐예요? 그럴 거예요. 우리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니 뭐 저 호남이 어쩌가니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간줄도 몰라요. 제가 젊은 사람들 또 이렇게 물어보면 울산 선거 부정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죽하면 공약을 이렇게 베껴서 내는 타당이 있어요. 자, 이게 구조가 그래서 공약이나 비전 같은 것은 큰 것 같았는데 근데 가끔 영향이 그냥 복잡한 거 말고 이명박 대통령 때 유타운 열풍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업에 있는 큰 이슈가 걸릴 때는 비전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아까 한참 말한 외교안보 정책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한참 설명을 듣고 나면 참 옳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한두 시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다중을 놓고 하는 예. 강연 맞아요. 같은 걸 해봐도 그것을 이렇게 보고 깊이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생애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되게 상대방이 실수에 이렇게 오는데 이게 잘 구조가 깨졌어. 그럼 뭐냐 그러면 사람밖에 없어요. 역시. 사람이 나와야 오더라.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유인하기 위해서 정책은 보지 않는다.
사람을 보고 오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선 전초전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소위 그 이벤트라도 좋고 뭐 마케팅이라도 좋고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승부처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반문연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용어 자체를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쉽게 특정 지을 수 없어서 그런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했다는 고민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곧 이제 미 대선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투표 시작할 텐데 본선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유리한 거로 나오긴 하지만 얼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것이 바이든이 없다. 바이든에서 좋아 찍는 게 아니라 엔티 트럼프다. 트럼프와 엔티 트럼프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과 나빠하는 사람을 찍는 구도보다는 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구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이제 인물인데 뭐 일반적인 이야기고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너는 누가 인물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저도 좀 자신이 없네요.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 찾아야죠. 찾지 못하면 만들어야죠. 제가 봐서는 그동안 찾는다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현실 정치에서 물론 서울시장도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은 바로 와서 진입에 성공하기도 했고 했지만 되게 정치적 내공이 없는 분이 바로 하기가 어려워요. 찾는다는 말은 신인을 찾는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면 괜찮은 그 사람 잠재력을 발견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마크롱도 뭐 맞습니다. 갑자기 좀 십몇 년 오랜 정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프랑스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좌우 논쟁을 전부 다 흡입하고 쉽게 말해서 레이몽 아롱과 장폴 사르트르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을 한 거죠, 플라스에서. 게다가 정치 경험이 정말 없는 신인은 잠재 능력이 아무리 많을지 몰라도 처음에 할 수 있는 또 실수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마도 정치도 좀 알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더 원하긴 할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요 얘기 해도 되겠다 싶은 한마디는 저 솔직히 요거 반문연대라는 얘기 저도 사실은 썩 마음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물론 반문인 분들이 들으면은 그래 하실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반문만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 이번 지난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반대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이미 지쳐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반문연대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지. 게다가 또 역시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면 반문은 말 그대로 문을 띄워주는 그렇죠. 예. 내 이름은 없어요. 누구 나빠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는 없어요. 신원식 나빠 하면 사람들이 장희영이 누구지는 모르고 신원식만 알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정답이 인물이 좋으면 그 사람이 굳이 반문재인을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마 지금 원하는 인재가 나오면 갈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원하는 인재는 제 입장에서 제 수준에서 제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면 누구를 반대, 누구를 지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보다는 정말 지금처럼 본질을 보고 이 본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욕하는 게 아니라 독화살이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그게 있거든요. 독화살이 딱 날라와서 옛날 뭐 부족들끼리 싸울 때 독화살이 박히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얼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려야 되는데 수다쟁이들이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쐈어? 어느 각도에서 쐈어? 어느 편이 쏜 거야? 저 부족이야? 그러는 동안 이 사람은 죽어요. 맞아. 이게 되게 제가 이제 이걸 강의에서 많이 쓰는데 진짜 본질은 독화살이 날라오면 뭐 지금 중요한 건 일단 빼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인데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본질보다는 야, 이 독화살 이거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할까?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이런 걸 좀 많이 가슴 아프게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런 거에 지친 많은 국민들이 저는 대다수가 있을 거라는 믿음 하에 오늘 신 의원님과 진짜 저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저는 1호서울 신문에도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주제가 이렇게 1시간 듣기는 많은 분들은 그냥 듣지도 않고 지나가는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저는 자꾸 김정은도 어리고 불쌍하고 이 친구들 조금 잘해보려고 좀 국민들 힘든데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도 안 도와주고 약간 이 생각도 한편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진짜 바꾸려면 그러네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위치를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만약에 보이면 아까 임기제 그럼 정말 진짜 바꾸려는 거구나 이런 진심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 다 챙기면서 국민들 생각하겠다는 말 자체가 틀리네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은 뭐 잃을 게 없다는데 그 참 착각이 북한하고 김정은하고는 다른 이중으로 봐야 돼요. 맞아요. 김정은은 맞아요. 이 세상에서 잃을 게 가장 많아서 가장 겁이 많은 친구고 북한 주민은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근데 북한은 북한 주민이 북한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태도와 너 정말 그렇게 하면 그래 네가 살자고 핵을 개발했고 살자고 예를 들면 무력 공격도 할 텐데 너 그 행위라는 게 죽음이야. 핵무기가 네 삶을 더 화롭게 하는 정의의 복음이 아니라 네 죽음을 재촉하는 죽음의 독배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길만이 평화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앞서 이런 진실된 목소리가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신념으로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반짝 신원식이라는 이름을 조금 이제 알렸다면 좀 이제 이 불빛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하고 싶다 혹은 하겠다 이런 신념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그건 너무 또 거창하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군사는 정치에 의한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안보적인 좋은 비전을 내놓고 좋은 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나 뭐 미중 갈등이나 뭐가 앞으로 향후 한 몇 년 동안 닥쳐올 우리 생존에 위협을 주는 파고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전문적인 영역도 하지만 우리 국민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좀 더 새로운 활력을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비유를 한다면 직장으로 비유할까요? A라는 직장을 더불어민주당, B라는 직장을 우리 이제 국민의힘으로 볼 때 원래 이 직장에 충성도가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이 직장을 택하지 않은 사람, 소위 휴직자들,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그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들 지금 휴직을 했어요. 이 휴직이 진짜 정치적 힘으로 연결되려면 우리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휴직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소리는 이직의 욕구보다 복직의 욕구가 강한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직장으로 가버릴 텐데. 그러니까 휴직자는 두 가지죠. 영원히 취직 안 할 무직자. 이 사람도 취직 안 합니다. 그분들은 투표장에 나오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국민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이긴데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림자 국민입니다. 자기 의사를 표시를 안 하니까. 휴직자는 이거는 취직할 의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 사람이 휴직을 장기간 머무는 것은 이직보다 복직의 욕구가 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쪽에 끌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 좋은 대안을 내놓고 하는 노력도 물론 게을리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열심히들 만들고 있어요. 그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 가지고는 거의 한계가 있더라. 직장은 그래도 그 직장에 그 뭐 미래의 가치가 얼마냐, 재무제표가 얼마냐, 뭐 요모조모 따져서 하지만은 사실 정치적 표는
착보고 이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다. 우리 쪽에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을 내놓느냐. 그 다음에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견인을 해서 결국은 전국의 한두 명으로 한 명으로 선택이 될 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 사람들한테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시스템을 만드느냐, 문화를, 이 플랫폼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 승부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일정 부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누가 당에서 맡기면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제 자신을 갈고 닦고 하겠습니다.